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연내 개정 완료한다는 기재부 이 보도 자료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이 피노바이오 관련해서 이 3,200억 규모의 에로 기술 이전 관련되는 계약 체결 소식도 장중에 나왔는데요. 자, 오전장의 셀트리온 주가는 18만 9,400원까지 이제 찍고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475.92, 1.27% 최근에 이제 흐름이 다우지수는 신고가 흐름을 계속 가다가 지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40% 정도 지수가 올라갔는데 1.50%, 225포인트 정도 좀 조정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6%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예, 요 흐름으로 좀 나타났고, 자, 원달러 안주 자체가 지금 이제 4원 40전.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이후에 그 각 지역 연은 총재들이라든지 연준 이사들이 조금 이제 어긋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 지금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와 좀 섞이면서 지수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관에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선물이라든 현물 계속 샀는데, 오늘은 오전장에서는 현선물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 일단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들은 이제 그래서 코스닥에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가 어제 2600선을 넘어갔던 부분을 오늘 17포인트가 밀리면서 다시 2600선 이하로 좀 내려갔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2%, 장중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 발표가 나오면서 사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가 오히려 발표 이후에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오면서 종목들로 좀 변동성이 좀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고요. 이 코스닥에서도 3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좀 흐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어떤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3분봉에서 아침에 좀 이제 갭다운 했던 것은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18만 5천원까지 조금 이제 갭다운 해서 바로 9시 15분에 18만 9,400원.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가도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후에 19만원대까지 넘지 못하고 다시 이제 18만원대 중반, 18만 6천원 700원 뭐 요런 흐름에서 플랫형으로 거래를 줄이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92,100원까지 올라갔다가 9만원대 밑단까지 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9만원 회복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에는 오늘도 이제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이제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JP모건이나 CT 이쪽에서는 매도 흐름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 연기금이 이제 오늘도 일단 매수. 그래서 연기금 매수세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10일째 연속으로 2주 연속으로 강하게 일단 매수세가, 어제는 뭐 전일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 뭐 작지 않은 어떤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일단 지수되면서 연기금이 매수하게 되면 기관 쪽에서 어떤 매수 흐름들이 이어가죠. 그래서 어제는 양매수 흐름으로 오장에도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이 오전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구간,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하느냐 뭐 마느냐, 그리고 이제 연고점이었던 18만 4,100원대를
이 10월 12일 날 장중에 넘어갔다가 이 부분을 돌파 못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7%짜리 장대 연봉이 나와서 20일 지지 흐름을 확인해야 되느냐 뭐 이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개법이 되어서 캔들의 어떤 모양은 그렇게 크지 않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5일선을 이제 화요일날 회복하고 어제도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오늘도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에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캔들 모습은 이 연봉의 시가 라인 183,800원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파 이후에 지지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주가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작년도 1월 달에 나왔던 장대 연봉이죠. 여기에 시초가가 한 19만원대 초반 정도인데 여기를 이제 넘어가서 라운드 피겨 가격 20만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파라볼릭 자로는 이제 장기 추세 패턴 자체가 10개월 만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는데 가격 측면에서는 이제 이 19만원대하고 20만원대가 연내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18만원대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20만원대를 연초에 이제 넘어가느냐 요런 어떤 이제 흐름으로 진행되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욕심단에서는 20만원대까지 막 넘어가서 내년도 어떤 기대감을 높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뭐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직접적인 기사보다는 지금 시장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도자료가 아침에 기재부에서 10시 반에 나왔습니다. 내용 보면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여기 하면 이제 입법 예고 관련되는 부분하고 국무회의 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만 이제 일단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장 주식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10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부분은 20%, 3억 초과는 25% 양도소득세로 과세 중인데 이번 조치의 어떤 배경으로 보면 고금리 환경지 속의 대내외 불확실성 그래서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해서 연말만 되면 항상 이제 주식 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장의 어떤 교란에 대한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가 올해 마지막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뭐 12월 26일 그럼 26일 날 뭐 예정이고 기타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오늘 내일 정도 하면서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것이다. 그래서 조정되는 어떤 기준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양도할 때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연말마다 그 올해 연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관련되는 대주주 기준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팔 때는 이 기준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내 이제 개정이 되면 연말에 이제 기준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50억으로 상향되니까 이후에 이제 팔 때 그 50억이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안 팔아도 되는 어떤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이게 뭐 가장 긍정적인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제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여기 발표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늘 발표된다라고 이제 거의 기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뭐 2차 전지주라든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다가 오히려 또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면서 장중에는 뭐 1% 이상 또 이제 밀린 어떤 흐름들도 좀 나타났다가 다시 또 이제 밑꼬리가 나타나는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해설 기사 중에서 뭐 살펴보실 만한 것은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속 줄다가 이제 2020년도에 10억에서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부분 유지됐다가 다시 이제 50억으로 2013년도로 이제 다시 회귀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항상
작용하던 부분이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2021년도에는 뭐 3조, 작년도에도 뭐 2조 가까이 팔았고, 최근에도 이제 이 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대가 있으면 좀 그 개인들 매수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계속 이제 개인들은 매도하는 흐름들이 11월 달부터 이어졌던 게 뭐 이런 영향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뭐 대선 공약이었고, 예, 정치 안정을 위해서 강력하게 필요하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결국은 이제 이 관련된 어떤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에는 뭐 일단 그러면 이제 향후에 연말마다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서 변동성은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요. 요것도 이제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슈가 있고, ADC 쪽이 이제 빅파마 쪽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컨주게이터 바이오, 컨주게이터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뭐 이름의 사명에서도 나오듯이 ADC 관련되는 부분이라 보면 되는데, 이제 국내에 이제 뭐 유금주 대표인가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 그 뉴저지가 이 바이오텍의 뭐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설립한 ADC 전문인데, 이번 이제 피노바이오의 ADC 이제 플랫폼, 피노 ADC 이 부분하고 그 최적화된 링크를 토대로 해서 ADC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임상 1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근데 이제 뭐 계약 규모 관련되는 부분 총액은 이제 한 3,200억인데 초기에 이제 업프론트 피가 뭐 얼마인지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셀트리온도 이제 피노바이오 관련해서 익수다와 더불어서 ADC 쪽에 아주 이제 중요하게 그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노바이오의 어떤 동향들도 계속 뭐 챙겨봐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이 연봉의 시가만 좀 유지를 하면서 18만 4천 원대 위에서 이제 흐름들이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살피시면서 옷장 흐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